광고를 할 때 승률 98%, 승률 95%, 승소율 몇 프로의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 말인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소송에서의 승소가 과연 무슨 의미이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셔서 원고든 표고든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님, 승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혼 소송에서의 승소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그럴까?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대부분 돈 달라, 뭐 해라, 뭐 하라, 뭐 이런 소송이니까 승패가 명확하죠. 형사도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은 거고,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고, 그래서 민사나 형사는 승패가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가사소송이라는 게 이게 승패가 명확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 이혼 전문 변호사나 뭐 이혼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광고를 할 때 승률 98%, 승률 95%, 승소율 몇 프로의 변호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광고를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혼 소송은 굉장히 특이하게 대부분의 이혼 소송인 경우에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양육권, 친권, 재산 분할과 위자료 같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승소라는 의미가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상담을 와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혼에 동의한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도 한 사람이 갖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 재산 분할 문제나 뭐 위자료 부분, 돈 문제에 있어서 일부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승소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거기서? 원하는 재산 분할에 관련된 선생님의 의사는 어떠시고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50%를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20%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50%가 나온다는 걸 선생님은 승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40%가 나오는 거를 패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이혼 소송이. 그래서 승패소의 의미가 크지 않은데 승패소의 의미가 큰 거는 보통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나는 너무 이혼을 원해요. 근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나 뭔가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그냥 나는 질렸어. 아니면 혹은 내가 다른 이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혼이 된다고 하면 그건 승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방이 이혼 여부에 대해서 쌍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걸 승소라고 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혼 소장은 받았지만 내가 이혼하기 싫어. 그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가 이렇게 소장에 이런 나의 유책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고 증거도 없을 뿐더러 나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변호사님 기각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혼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피고 입장에서는 그게 승소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기각을 구했어요. 그래서 와 승소했다 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승소일까의 의미는 또 다를 수 있죠.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혼인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 판결, 법원의 판단은 이혼은 기각됐어. 그래서 법리로는 유지하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혼인 파탄 상태에 있는데 이 피고 입장에서 내가 이혼을 기각시켰다 라고 하는 그 승소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승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부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혼하는 수순으로 가기는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양육권. 이혼 의사는 일치했는데 양육자를 서로 내가 갖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나한테 유리할까요? 라고 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봤는데 누가 특별히 양육권에 유리하다기보다는 다퉈야 돼. 이런 의미에서 서로 막 양육권을 주장을 하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양육권을 가졌어. 그건 승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명확해.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 아예. 잘 키우지도 않고 바람나서 나가버렸어.
누가 봐도 일방에게 명확하게 양육자로서 유리한 건데 이거를 승소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정말로 뭐 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됐는지 아닌 거든요, 사실은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투는 쟁점도 다르고 너무 상황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이혼에 관련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양육권을 서로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상담을 받아보셔서 나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주는 변호사가 좋을 것 같아요. 승소율 높은 변호사 찾아가지 마시라. 왜냐면 많은 소송들이 조정으로 되게 많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정은 또 사실은 승패라고 할 수 없죠. 누가 승소하고 누가 패소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혼 소송에서의 승패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건 한 가정이 해치되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얘기는 아니죠. 슬픈 얘기고 힘든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승패를 따진다는 거, 나 승소율 몇 프로라는 거, 이런 건 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